학생들과 일반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 수학을 우리 오늘 재미나게 한번 해봅시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학생들과 일반인 분들 중에서 수학하고 우리가 과학은 상당히 저는 논리적 사고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수학은 이러한 명료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그 수학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잘 푼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공리, 그 공리를 바탕에 논리적으로 정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창출해내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에서 아주 행복감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각설 타령은 그만하고, 자, 이제 오늘은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홀딩스라고 있죠. 이 회사는 특히 리튬 채취라든지 이런 광석을 갖다가 그러니까 리튬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제 1쪽에 있죠. 주기율표에. 그래서 그 최외곽 전자가 하나를 빨리 내놓지 않습니까? 알칼리 이 금속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전자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일렉트론 볼트를 잘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볼테이지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한 주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40만 원인데 40만 원 저도 이쪽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 한 주가 40만 원이라 하죠. 그런데 이 40만 원인데 이 기관이 이 한 주를 빌린다고 합시다. 왜 빌렸느냐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죄송합니다. 홀딩스가 앞으로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본다고 하죠. 제 생각할 때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미래도 그렇죠. 2차 전지는 앞으로 향후 적어도 5년 정도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기관이 한 주를 갖다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빌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빌리면서 개인한테 빌리든 누군가한테 빌렸다고 합시다. 이자를 2% 주면서 빌렸다고 하죠. 자, 기관이 예측한 바가 이 지금 한 주가 포스코 홀딩스가 1개월 뒤에 4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예측하고 있죠. 빌린 거겠죠. 빌렸다고 하죠. 그래서 기관 예측은 30만 원이 될 거다고 예측하고 빌렸는데 빌리고 그래서 이걸 빌린 다음에 바로 시장에서 빌린 다음에 바로 팔았다고 하죠. 그러면 시장에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바로 팔지 않고 있죠. 바로 팔지 않고 4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 이틀 뒤에 팔 수도 있고 3일 뒤에 팔 수도 있고 4일 뒤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차 거래를 한 다음에 당일날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러면 공매도 거래가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루 이틀 뒤에 가지고 있다가 이틀 뒤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거는 기관 마음이죠. 그쵸? 그래서 시장에 팔아버린다. 이걸 우리는 공매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매도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만약에 예측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성공해가 한 달 뒤에 30만 원이 딱 됐다면 그건 팔았기 때문에 당일날 이때 1개월 전에 바로 산 다음에 40만 원 주고 산 다음에 바로 팔아서 이제 30만 원 되었기 때문에 30만 원 돼서 이 주식을 재매수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죠. 공매도를 재매수한다를 영어로 쇼커버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관이 예측에 실패해가지고 1개월 뒤에 만약에
이 포스코홀딩스 한 주가 55만 원으로 됐다고 합시다. 게다가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광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그 매출을 폭발적인 이 매출을 내는 이런 상황이란다면 매도자가 거의 없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식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고 이게 지금 예측 실패했는데 55만 원은 벌써 15만 원 한 주에 지금 본인이 오히려 이 기관이 돈 더 얹혀줘 가지고 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도가에 있는 호가에 이게 많이 쌓여 있지가 않으면 그러면 살 때마다 되게 폭발적으로 또 이렇게 지금 올라가 버리죠. 주가가. 이걸 우리는 숏 스퀴즈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에서 요즘 공매도 때리고 해서 기관들이 박살나는 경우가 요즘 많죠. 근데 매도자가 좀 많으면은 숏 커버링이라고도 이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특히 있죠. 여러분 12월 27일 날에는 그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공매도로 이렇게 그 대차 거래를 해서 공매도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27일 날에는 그 청산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배당금까지도 부담해야 되죠. 배당금 주는 데 한해서. 따라서 이날에는 쇼커버링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대차 거래를 해가 언제까지 갚아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달이다라고 한다면 이 유예 기간을 2달 뒤에 갚아야 되죠. 어쨌든 공매도를 재매수해 가지고 그 팔아 가지고. 그런데 2달 뒤에도 있죠. 아이고 제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상환 기간을 유예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돈 같은 경우 야 2달 뒤에 1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2달 뒤에 갚아 해가지고 이자는 10%야 했는데 2달 뒤에 못 갚을 때가 있죠. 제발 하면서 이자는 줄 테니까 2달만 더 해가지고 3% 줄게 한다든지 10%가 15% 줄게라고 하든지 아니면 10%매가 제발 한 번만 더 빌릴게 라고 하는 경우 있죠. 상환기간 유예하는 걸 우리 롤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럼 명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 맞죠? 참이 명제죠. 공매도가 늘어나면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다. 이것도 참이 명제죠.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고 해서 공매도 잔고가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죠?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고 시장이 바로 팔지는 않겠죠.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는 대차 잔고가 증가한 것이다. 맞죠? 그거는 자 공매도 재매수가 늘어나면 공매도 잔고가 감소한다. 맞죠? 대차 잔고가 대차 거래가 줄어들면 대차 잔고도 감소한다. 요것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차 거래와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수학적인 또 수식으로 한번 또 표현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요것도 언젠가는 한번 요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게 개념을 잡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화시키는 작업도 한번 시간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